여러분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습니까? 노인여행 365TV 오늘은요 최저임금에 맞춘 임금 작성 방법을 살펴볼까 합니다. 오늘 이 영상은 사업을 준비하시면서 기본적으로 인력을 배치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시공구청에다가 설치 서류를 제출할 때 근로계약서를 첨부해야 된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임금 파트가 있어요. 임금을 적어야 됩니다. 그 또 하나 사업을 운영하시면서 수시로 직원들이 들었다 나갔다 뭐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럴 때 근로계약서를 자주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때마다 항상 임금을 얼마로 책정할 것이냐 이게 고민이에요. 물론 여러분들 최저임금에 맞춰야 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죠. 그렇지만 그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최저임금 안에 그러면 이제 각종 수당이 포함이 돼도 되는지 또 주유수당이라는 게 있습니다. 주유수당. 이건 또 무엇인지. 그러면서 막혀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간략하게 정리해 드릴까 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근로계약서에 임금 파트가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 임금 파트가 있습니다. 이거 조금 더 이제 키우면 이렇게 되죠. 월급, 일급, 시간급. 보통 이제 주회관보호센터, 단기보호센터,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은 월급제로 운영이 됩니다. 그렇지만 방문요양, 방문 목요 이쪽은 태반이 시급으로 계산이 됩니다. 방문 간호 쪽도 시급으로도 계산되는 경우도 있고 월급제라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여튼 보통은 시급 그리고 월급을 주로 사용한다. 1급은 거의 없습니다. 또 이제 상여금은 이제 많이 들어보셔서 아실 것이고 이제 각종 수당 그리고 이제 임금 지급일 지급 방법 이런 것들은 이제 표기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가장 어려운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얼마를 줄 것인지 총액을 적는 것이 생각보다 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설명해 드릴 건데요. 우선 여러분들 최저임금을 지켜야 되는 건 알고 계시죠? 법이 있어요. 최저임금법.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 모두 적용된다. 2017년도부터 급격하게 오릅니다. 2018년도가 제일 많이 올랐죠. 16.4%. 그러다가 점점 떨어져요. 그래서 2021년도 시급은 8,720원 그리고 월급은 182만 2,480원. 바로 이제 요게 이제 어렵습니다. 도대체 왜 182만 2,480원인가? 그냥 단순히 곱하기 하면 되는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려울 때는 그냥 인터넷을 활용해서 네이버 임금 계산기 보시면요. 이렇게 이제 시급으로 계산할 수도 있고 월급으로도 환산해서 나옵니다. 8,720원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182만 2,480원이 나오죠. 그런데 여기서 어려운 거 209시간이 대체 뭐냐?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보통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8시간씩 근로하면 일주일에 40시간 보통은 이제 4주라고 치면 4, 46, 160시간 그리고 좀 더 한다 차도 한 180시간? 아니 180시간 한 176시간 요 정도로 계산이 되는데 왜 209시간이냐? 이건 대체 뭐냐? 그리고 또 해보십시오. 주유시간 35시간을 포함을 했다. 이건 또 무슨 말이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막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보통 월화수목금토일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보통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하죠. 그러니까 이제 하루에 8시간씩 한 주에 40시간을 근로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봤을 때 보통 근로자들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그러면 8시간씩 근무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그렇죠? 중간에 점심시간 빼고 그런데 보십시오. 이제 이렇게 했을 때 하루 8시간씩 주 5일 근무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러면 2021년 최저시급은 8,720원 이렇게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기본임금인 8,720원 곱하기 8시간 하면 5일 동안 근무하면 얼마입니까? 곱하기 5를 하시면 되죠. 34만 8,800원이 나옵니다. 여기까지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일주일 일했다. 그럼 주급, 월급이 아니라 주급을 준다. 그러면 34만 8,800원을 주면 땡이에요. 끝나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바로 이것 때문이죠.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토요일, 일요일 중에 하루는 유급휴일이에요. 유급휴일. 무슨 말입니까? 휴일이에요. 그러니까 쉬었어요. 일 안 했어요. 그런데도 돈을 줘요. 그게 유급휴일입니다. 유급휴일로 주휴일을 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바로 요겁니다. 이게 바로 이렇게 보통은 일요일이 주휴일이 됩니다. 근데 반드시 일요일이 주휴일이 되는 건 아니에요. 토요일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주휴일은 일요일인 경우가 태반이죠. 거의 99%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요일은 일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을 한 것으로 쳐준다. 그래서 월급을 준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일요일 날 일을 안 했음에도 받게 되는 돈이 얼마입니까? 8,720원 곱하기 8시간이죠. 8시간. 그러면 69,760원이죠. 그렇죠? 그런데요. 이 주휴일, 그러니까 주휴일 날 돈을 받게 되는 사람들은 이제 주휴수당이라고 해서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만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단시간 근로자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한 주에 15시간 이상이 돼야 돼요. 그러면 한 달이면 얼마입니까? 보통 60시간에서 대략 한 70시간 이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그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 이상이 안 되면 단시간 근로자가 해가지고 주휴수당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주휴일이 없어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일주일 동안 임금은 이 둘의 합이 됩니다. 보십시오. 34만 8천원, 34만 8,800원. 그러니까 5일 동안 근로를 한 거. 그렇죠? 이것과 그리고 69,760원. 이거죠. 예, 화살표로 표시하겠습니다. 바로 요겁니다. 그러니까 5일 동안 근무한 거 플러스 그 일요일 날, 주휴일 날 받게 된 주휴수당 합치면 41만 8,560원이 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토요일 날은 이것은 유급휴일이 아니에요. 무급휴일입니다. 그러니까 토요일은 쉬었죠. 근데 돈이 안 나와요. 그래서 무급이 됩니다. 그러나 일요일은 쉬었죠. 근데 돈이 나와요. 그래서 주휴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주일 동안의 주급은 얼마냐? 바로 이 6일치가 되는 것이죠. 6일치 41만 8,560원. 이게 주급이 되는 거예요. 주급. 일주일 동안 받게 되는 급여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월급을 계산하죠. 월급을 계산합니다. 그러면 월급은 이제 한 달은 몇 주일까요? 몇 주. 계산하려면 그러니까 이 한 주에 받게 된 41만 8,560원 곱하기 얼마를 해야 될지를 우리가 좀 계산해야 됩니다. 그러면 한 달이면 보통 우리가 4주라고 알고 있죠. 근데 과연 그렇습니까? 보십시오. 한 주, 두 주, 세 주, 네 주. 여기서 안 끝나요. 보통은 2일 또는 3일 더 추가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1년 전체를 계산해 봤더니 평균적으로 한 달은 4주가 아니라 4.345주가 되더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계산하면 됩니까? 어떻게 41만 8,560원 곱하기 4주 이게 아니고 4.345주를 곱해야 되는 것이죠. 하여튼 이제 그 4.345주를 또 이제 시간으로 계산을 했더니 209시간이 나와요. 근데 이 209시간이 왜 나온지는 지금 설명하면 좀 복잡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것을 그냥 외우세요. 그냥 외우시는 게 상책입니다. 나중에 원리를 또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것은 너무 상식으로 통하기 때문에 그냥 외우세요. 4.345주도 상식입니다. 이것도 그냥 외우세요. 외우세요. 아셨죠? 자, 다 외웠다 치고 계산을 이제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한 달에 182만 2,480원이 된다. 이거는 2021년 기준입니다. 2021년 뭡니까? 그 하루에 8시간씩 한 달 동안 근로를 한다. 그럴 때는 182만 2,480원이 최저임금이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소 복잡했으나 이해를 하셨죠? 이해하셨기를 바랍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면 하루치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준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주휴일, 일요일 날.
그 일요일 날 일을 안 했음에도 돈을 주는 게 바로 이 주휴수당이랍니다. 주휴수당 받게 되는데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할 경우 실제로는 주 40일 동안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휴수당까지 합치면 몇 시간이 됩니까? 40시간. 그러니까 하루 8시간씩 곱하기 5일 그러면 40시간 되죠. 그런데 일요일 날 일을 안 했어도 일요일 날 8시간 합치면 48시간이 되죠. 그러니까 이제 주휴수당까지 합쳐서 1.2배를 곱해서 48시간에 해당되는 임금을 받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최저시급의 주휴수당 20%를 더한 1464원이 실질적인 최저시급이 된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원래는 최저임금이 얼마입니까? 2021년 기준 8,720원이죠. 그러나 주휴수당까지 합해서 계산을 했더니 바로 실질적인 최저시급은 1464원이 되더라. 엄밀하게 말하면 1464원에서 1474원 그 사이에요. 아주 정확하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여튼 그 근처에 있어요. 그 근처에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뭐냐? 바로 이겁니다. 한 주에 15시간 이상을 근무하느냐 안 하느냐, 예, 이게 핵심이다. 그러니까 한 주에 15시간 이상을 근무를 한 사람과 그 이상 근무를 안 한 사람은 운명이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느냐? 바로 이제 이렇게 바뀝니다. 요양보호사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특히 방문 요양보호사, 방문 목욕 요양보호사가 이제 여기에 해당될 것 같은데요. 이분이 이제 만약에 한 주에 15시간이 안 돼. 그러니까 그만큼 일을 안 하는 요양보호사 같으면 주휴수당을 줄 수가 없어요. 주휴수당을 빼고 계산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하루에 2시간씩 근무를 해요. 그러면 한 주에 10시간 일하겠죠. 올라서 뭐 10시간 일하죠. 그럼 이 사람들은 주휴수당을 줄 수가 없다고 있죠. 그러니까 요양보호사 주급은 얼마냐? 시급 8,720원 곱하기 10시간은 얼마 됩니까? 87,200원이 되죠. 이게 주급이 됩니다. 이게 주급. 그러면 월급은 얼마냐? 월급은 한 달이 몇 주라고 했죠? 4.345주라고 그랬죠. 4.345주 곱하기 87,200원을 곱했더니 378,884원이 됩니다. 이게 이제 한 주에 15시간 이상 근로를 하지 않는 방문 요양보호사의 월급이 되는 것이죠. 낮죠. 아주 낮죠. 그렇다면 이런 경우는 어떤가? 한 주에 30시간 일하는 요양보호사는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되면요. 보시면 여기 지금 8,720원이 아니고 이제는 1,464원으로 계산하셔야 돼요. 주휴수당을 포함시켜서 계산해야 됩니다. 그래서 1,464원 곱하기 30시간 하게 되면 313,920원. 이게 이제 주급이죠. 주급. 근데 여기서 월급을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4.345주 곱하기 313,920원 해서 1,363,982원이 된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한 주에 10시간 일했고 이 사람 같으면 한 주에 30시간 일했어요. 엄밀한 의미에서 3배 차이이지 않습니까? 3배 차이죠. 그러나 실제적으로 받게 되는 금액은 3.6배 차이 난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 주휴수당이 포함이 되느냐 안 되느냐 차이다. 그만큼 한 주에 15시간 이상 일하느냐 일하지 않느냐 이게 중요하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노인장애 요양사업을 할 때 특히 방문 요양, 방문 목욕, 방문 간호하실 때 이것을 아셔야 돼요. 이걸 모시면 안 돼요.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실 때 이분이 한 주에 15시간 안 될 것 같으면 주휴수당을 빼고 계산하셔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최저임금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거겠습니다. 그럼 최저임금에서 임금은 대체 뭐냐? 이제 근로기준법을 보니까 임금이란 급여, 봉급 등 어떤 명칭으로 불리든지 간에 하여튼 그 근로자가 일을 했잖아요. 근로 대가로서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일체의 금품. 그러니까 엄밀하게는요. 현금으로 줘야 돼요. 그러나 이제 판례에 따르면 그 간혹
그 현금이 아닌 현물로 줬을 때도 일정 부분 인정이 되는 경우가 가끔 있답니다. 가끔. 뭐 명절 선물이라든가 뭐 기타 등등. 근데 흔치는 않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임금은 현금으로 준다. 뭐 어떻게 보면 상식인데. 그래서 근데요, 이걸 아셔야 돼요. 임금은 그 명칭과 관계없이 사용 종속 관계에서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된 것이면 모두 임금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본봉, 기본급 당연히 되죠. 사경금도 임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각종 수당 당연히 들어가죠. 그런데 특이한 것은 연말정산 환급금까지도 임금의 범전에 들어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연말정산 환급금이 왜 생겼느냐? 일을 했기 때문에 생겼잖아요. 그런데 이제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바로 이 부분이 애매합니다. 4대 보험료,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바로 이 보험료는 그러면 이거는 임금에 들어가느냐? 근데 여러분들 4대 보험료는요, 보십시오. 회사의 부담금 50%가 있고 본인 부담금 50%가 있는 건 아시죠? 그런데 보통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직장들이 회사 부담금은 내주고 있어요. 이건 법이 그러니까. 그런데 만약에 회사에서 근로자 본인이 내야 돼. 본인 부담금까지 내줘버린다. 예, 그런 회사에 있으면 정말 좋은 회사죠. 거의 없다고 봐야죠. 정말 가뭄에 콩나듯이 한두 군데 있을까 말까인데 만약에 그럴 경우에는 그 임금으로 쳐줍니다. 임금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회사 부담금으로 나가고 있는 그 돈은 임금이 될 수가 없다라고 근로기준법에서는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또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제 수익 계산할 때 누차 말씀드렸던 인건비 지출 비율, 이거 노인장기 요양보험에만 해당됩니다. 노인 요양시설 60.5%, 주회가뭐 48.3%, 방문 요양 86.6%, 이런 인건비 지출 비율 맞춰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직원들한테 임금을 줄 때 최저임금과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인건비 지출 비율을 이 두 가지를 모두 만족시켜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고시에 따르면 이렇게 나왔어요. 인건비는 모든 장기 요양 요원에게 지급된 기본급여, 수당 등을 포함한 일체 임금, 여기까지는 하자가 없어요. 근로기준법상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장기 근속 장려금 그리고 사회보험 기간부담금, 이것까지를 그냥 인건비에 포함을 인정을 해주겠다. 그 소리입니다. 인정을 해주겠다. 워낙에 임금의 지출비를 너무 크거든요. 그래서 사업자들이 좀 힘들까봐 이렇게 하지 않았겠느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반 회사와 장기 요양 기간에 이제 그 차이가 있다면 바로 이 사회보험 기간 부담금까지를 임금의 범전에 포함을 시키고 있다라고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임금이 아닌 것이 있어요. 임금이 아닌 거 바로 뭘까요? 이런 것들입니다. 경조금, 예를 들어서 애경사, 뭐 결혼, 회갑, 칠순, 가족의 사망 등 이때 이제 애경사 부주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임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직원의 자녀가 결혼했다. 그래서 돈 얼마 줬어요. 이거는 아니에요. 임금이 될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 실비 변사, 뭐냐면 근무복, 요양기관 가면은 그 단체로 티를 맞춰가지고 입고 다니죠. 그걸 각자 알아서 사시오 이렇게 하는 경우 많지 않습니다. 보통 기관에서 사주죠. 이제 근무복 구입비, 또 출장비, 식비, 교통비, 여비, 판권비 이런 것들은 임금이 될 수가 없어요. 세 번째, 복리후생수당, 일시적인 교통비, 학자금 보조금, 문화여가비 지원, 이런 것들은요 모든 직원들한테 다 주는 게 아니라 특정인들 몇 사람한테만 그냥 주는 거예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마음에 드는 직원에게는 줘요. 마음에 안 드는 직원에게는 안 줘요. 그건 뭐 사업자 마음이니까 좀 치사하긴 하지만, 근데요 왜 이러한 것들은 임금이 될 수가 없느냐?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일시적이고 은혜적으로 지급했기 때문이에요. 일시적. 그냥 은혜적이라는 표현은 좀 순화를 시켰습니다만 그냥 주고 싶으면 주고 안 주고 싶으면 안 줘도 문제가 안 되는 그런 현금들,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은 임금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냥 주고 끝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최저임금에 포함을 시켜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행여라도 여러분들 근로계약서에다가 이런 내용을
쓰지 마십시오. 예. 그래서 핵심은 뭐냐? 바로 정기성, 지속성이다. 이해하셨습니까? 예를 들어서요, 그 교통비를 정기적으로 매달 5만 원씩 줘버린다. 직원들한테, 모든 직원들한테. 그러면 그것은 임금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냥 일시적으로 준다. 그러면 임금이 될 수가 없다. 뭐 말인지 아시겠죠? 예, 바로 요겁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도 아주 중요한데요. 그 이제 상여금 그 이제 복리후생비, 이제 특히 이제 복리후생비는 그 식비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요양기관에서 식비를 근로계약서에 보통은 집어넣어요. 상여금도 집어넣죠. 그런데 바로 이제 이 상여금도 그렇고 이 식비, 이것이 과연 최저임금에 포함이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여기 나왔죠. 법이 어떻게 나오느냐. 정기 상여금 같은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15% 초과 금액만 최저임금에 포함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리고 복리후생비는 최저임금의 3%를 초과한 금액만 최저임금에 포함시킬 수가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여튼 이제 계산해 봤더니 최저임금이 182만 2천, 예, 뭐 그 정도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에 그 금액의 15%를 계산했더니 27만 3,372원이 됩니다. 최저임금의 3%를 계산했더니 5만 4,674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82만 2천, 그 다음 뒤에가 좀 생각이 나는데, 아무튼 그것을 계산했더니 이렇게 나왔다. 이걸 기억하시고요. 그러면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주에 40시간 일을 한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이제 임금을 어떻게 적었느냐. 기본급 180만원, 정기상여금 30만원, 식대 10만원 이렇게 적어놨어요. 자, 그렇다면 이것은 언뜻 봤을 때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니냐. 보십시오. 기본금이 180만원이니까 182만 2천원을 미달했지 않습니까? 미달됐잖아요. 그러니까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뭐냐면 바로 이제 이때부터 계산 들어갑니다. 자, 이제 기본금은 180만 원이죠. 그리고 상여금은 15% 초과분만 포함을 시킵니다. 그러면 얼마냐? 26,628원이다. 무슨 말인가? 30만 원에서 아까 얼마였습니까? 정기상여금 27만 3,372원을 빼면 26,628원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금액만 최저임금에 포함을 시킬 수가 있어요. 30만 원 전체를 포함을 시키면 안 됩니다. 26,628원만 최저임금에 포함을 시킬 수가 있어요. 또 이제 식대 같은 경우에는, 식대가 뭐냐? 복리후생비다. 복리후생비의 종류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여기서 이제 식대만 예를 들어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식대 같은 경우에 3% 초과분만 최저임금에 포함을 시킬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럼 3%가 얼마냐? 54,674원이다. 그러면 그 식대 10만 원을 최저임금 다 포함을 못 시키고 10만 원에서 54,674원을 뺀 45,326원만 최저임금에 포함을 시킬 수가 있다. 그래서 계산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180만 원 기본급 플러스 여기 나왔죠. 26,628원 상여금 플러스 45,326원 플러스 했더니 얼마 나오냐? 187만 1,954원이 되더라.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최저임금 위반이 아니다. 보십시오. 2021년 최저임금이 얼마입니까? 한 달 동안에 182만 2,480원보다 어떻습니까? 이 금액이 더 높잖아요. 그러니까 위반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제 근로계약서 상에 정기상여금 30만원, 식대 10만원 이렇게 적어놨다고 해서 이걸 다 최저임금에 다 포함을 시켜서 계산하는 게 아니고 최저임금의 15%만, 아니죠, 뭡니까? 15%만. 그리고 복리후생비는 최저임금의 3%만 최저임금에 포함시켜야 된다. 좀 다소 어렵긴 하지만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걸 모르시면요, 근로계약서에 임금단을 제대로 작성할 수가 없어요. 실수예요. 나중에 문제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이제 다뤘던 내용이 정말 좀 시간이 좀 길었지만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
그 설립할 때도 그렇고 운영할 때도 이 근로계약서에 임금을 작성하는 부분이 정말 한번 작성 잘못하면 나중에 곤란해지거든요. 괜히 그것 때문에 송사에 위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파트는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될 아주 중요한 파트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